아, 배고파. 14번 가봅시다. 같은 문제네요. 스킵. 맞아, 왜 안 돼요? 나이스지. 같은 문제가 맞아. 한 문제 있긴 있어졌어. 네. 그 다음 20번 문제.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단어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쩌저적 나올 겁니다. 도함수의 활용, 그 중에서도 방정식에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맞죠?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방정식을 먼저 정리를 하셔서 으악! 은 k 형태로 일단 나타내 볼 수가 있어야 되겠네. 으악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뭐 별거 없네요. 절대값까지 거 내 껌이지. 아닌가? 뭐야? 아니에요. 배고파. 자, 일단은 fx가 이렇게 생겨 잡수셨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는 6x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의 경우에는 fx 더하기 절대값이야 fx 더하기 x에다가 빼기 6x는 k 이런 형태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맞나? 한쪽은 는 k라고 두시고 직선 y는 k를 끼얹으면서 교차합이 4개가 되게 하는 정수 k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절대값만 마저 우리가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 즉 fx랑 y는 마이너스 x를 비교를 하여 가지고 fx가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비교해 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려면 위치 관계가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네. 그러려면 일단 언제 만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fx는 마이너스 x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버리면 2분의 1x 세제곱 빼기 2분의 9x제곱에다가 10x 플러스 x이기 때문에 플러스 11x는 0입니다. 그래서 양변 2로 곱하고 x로 살짝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9x 2 곱하고 x로 묶어내기 때문에 플러스 22는 0이고요.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판별식 썼을 때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되기 위한 x값은 0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맞나요? 따라서 y는 fx와 y는 x의 경우에는 x가 0일 때만 만난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등호 크거나 같다 라고 만들었을 때 크거나 같다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x가 따로 쓸게요. fx가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x가 0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한편 0보다 작다로 만들어버리면 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얘가 양수니까 x가 음수일 때가 되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때는 x가 음수일 때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좌변을 간단히 gx라고 나타내자. gx. 그렇다면 gx는 요때, 즉 x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 아니 0 이상이 되어버려서 2fx-5x가 되겠습니다. 한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어버리면서 fx 빼기 fx 빼기 x 빼기 6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x만 남게 되겠더라. 그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EFX 자리에다가는 식을 완전히 대입시켜버리면 좀 더 낫겠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에다가 플러스 20x 빼기 5x이기 때문에 플러스 15x로 두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그대로 마이너스 7x 되겠습니다. x가 0일 때 일단 연속인 상태입니다. 전부 다 0,0을 지나고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려면 누구? 요 녀석의 증감표를 우리가 일단 알아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gx의 그래프가 필요하겠죠. 이 친구 일단 y는 넣어두도록 할게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5x가 될 텐데 y 프라임의 경우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보도록 하였더니 1이랑 5가 나온답니다. 둘 다 0 이상에 해당하겠네요. 따라서 x가 1일 때 3차함수이기 때문에 극대, 그 다음에 x가 5일 때 극소를 가지는 녀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gx의 그래프를 마저 그려봐 주시면 x가 0 이상일 때 일단 0,0을 지나시면서 원점 지나시면서 1 대입하시면은 16 빼기 9, 7, 1,7 정도 지나겠네요. 그 다음에 5 대입하시면은 너무 작은데요? 125 빼기 25로 묶어낼게. 25로 묶어내면 5 빼기 9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5, 마이너스 25 이기 때문에 대략 이악, 으악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당연히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이기 때문에 후악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따라서 여기 내가 누구를 긋자? 직선 y는 k를 긋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꺼야 된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되도록? 네. 4개 되도록 꺼야 된다? 우와! 이렇게 꺼야 되겠네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교점 생겼습니다. 마치 언제부터? 0보다 클 때부터 언제까지? 7보다 작을 때까지. 따라서 이때 k 값이 0조가 7 미만이어야 한다. 1, 2, 3, 4, 5, 6까지여야 되네. 다 합하시면 21. 다음 문제번호도 21.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약간 좀 내신 냄새가 나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fx를 이렇게 조금 꼬아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신으로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수능 기출 문제로 먼저 한번 만나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2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로그 함수 그래프까지는 오케이 용인해 줄 수가 있는데 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a, b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조건, 나조건을 살펴보았더니 두 교점의 x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한다. 얘가 가조건이 의미하는 바. 맞나요? 나조건이 의미하는 내용은 FA와 FB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즉, 두 교점의 Y좌표 또한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자. 원의 경우에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8이기 때문에 1, 2, 3, 4분면, 즉 X축, Y축이 항상 대칭이 되도록 동그랗게 생겼을 텐데 fx의 그래프는 과연 어떠한 꼬라지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 이 로그 2분의 1에다가 x 빼기 7 플러스 k 에다가 더하기 2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2의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2분의 1은 2분의 1제곱이어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기는 할 텐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던지 간에 위치 1보다 작은 로그 함수입니다. 맞지? 위치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하여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감소하며 아볼 형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맞나요? 감소하면서 아볼 형태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가조건, 나조건에서 말했듯 두 교점의 x좌표와 y좌표 두 교점의 x좌표와 y좌표 두가 서로 반대가 되려면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교점은 2사분면, 나머지 한 교점은 4사분면에서 만나야지 4사분면에서 교점이 생성이 되어야지 x좌표도 부호반대, y좌표도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라는 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8, 8 x가 마이너스 8이랑 8일 때 함수값을 살펴봐 주시면 fx의 함수값 마이너스 8일 때 양수, 8일 때 음수 여야 한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 요렇게 지나게 되시면서 두 교점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할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가 부족하냐 하면은 봐봐. 8일 때 음수이긴 한데 만약에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8일 때 양수, 8일 때 음수이지만 교점 하나 1사분면에서 나와버립니다. 맞지?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8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래프 개형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두 번째 교점이 제 3, 4분면에서 나타나져 버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것까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fx에 대하여서 f-8은 양수여야 하고요. f8은 음수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f0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즉 원 내부에서 y축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f0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얘랑 이 노란색만 일단 이용을 해버리면 답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를 꼬집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낯선 유형인 건 맞습니다. 네, 좀 낯설긴 해요. 끝이야. 이제 요거 연립하면 사실 K값 나올 겁니다. 연립은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네. 진짜요? 그렇군요. 가.
네, 여기 천천히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29번 문제 마찬가지로 읽고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네, 가볼까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제2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각각 M1, M2인 두 직선을 L1, L2라 하고 있습니다. 직선 L1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L3라 하자. 직선 L3, 두 직선 L1, L2와의 만나는 점을 BC라 하면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 일단 B의 경우에는 당연히 Y축 위에 있는 점이 될 겁니다. 가조건 선분 AB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가 먼저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나조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5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삼각형 ABC에다가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겠노? 무슨 법칙? 그렇지,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러려면은 삼각형 ABC의 내각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즉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살펴보니 미적분 문제잖아요. 맞지? 직선과 그러니까 일단 적표평면에 직선이 오만상 그려져 있고 기울기 그리고 각도가 필요하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나오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 따라서 이 문항의 단원 자체는 덧셈 정리 그리고 삼각함수 단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해서 일단 각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와. 자, 먼저 A, 지금 X축에 되게 가깝게 주어져 있긴 한데 난 좀 띄워서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A가 있습니다. 이렇게 L1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L2 L2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L3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겠네요. 그래야 해서 각각 L1, L2, L3의 기울기가 M1, M2, M3, L3는 딱히 없지만 L3의 기울기는 M3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L1과 L3의 기울기의 경우에는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배가 된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L1의 기울기를 M1, 요 녀석 M2라 둔다면 L3의 기울기는 사실 마이너스 M1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직선 L1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순서대로 알파, L2의 경우에는 베타라고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각도의 경우에는 베타 빼기 알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22의 경우에는 저 친구 베타 빼기 알파, 여기가 알파면 마찬가지로 아까 대칭성에 의하여서 이렇게 보조선을 놔두었다고 생각하였을 때 얘가 알파면 억각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일 겁니다. 알파, 알파. 그러면 요 각도의 경우에는 각 ACB가 되겠죠. ACB의 경우에는 파이, 삼각형의 세 내각에서 2알파 빼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뺄 겁니다. 그러면 파이 빼기 알파 빼기 베타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정도로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싹 다 나타내 놓은 상태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누구? AB와 AC를 알고 있습니다. AB의 길이 12, AC의 길이 9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인 법칙을 살짝 적용을 해보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은 사인 법칙을 쓰지 않으면 약간 직무유기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삼각형 ABC에다가 쌍법 씁시다. 자, 먼저 10이랑 마주보고 있는 각도가 파이 빼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각 변환에 의하여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마주보고 있는 면 12. 또 9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 2알파이기 때문에 사인 2알파 분의 9. 한 결과가 2R, 즉 15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기고 넘겨서 5분의 4. 한편 사인 2알파의 경우 넘기고 넘겨서 5분의 3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배고파.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M1 그리고 M2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구해내는 것이 관건이더라. 그러면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탄젠트로 다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분의 4라면은 말 그대로 5대 4대 3이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경우에는 절대값은 일단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쵸? 한편 문제에서 M1, M2 둘 다 1보다 작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45도보다 작고 45도보다 작다 합하면 90도보다 작다. 여전히 얘가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3분의 4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탄젠트 2알파의 경우에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일단 이 정도로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사인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이용을 하여서 먼저 요거 갖다 쓰시면 탄젠트 알파는 자동으로 쑥 튀어나오겠네요. 맞지? 이 친구를 기억, 이 친구 니은이라고 한다면은 니은을 적용을 합시다. 탄젠트 2알파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가 될 겁니다. 그 결과가 4분의 3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탄젠트 알파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알파 예각이기 때문에 3분의 1 가능하겠습니다. 1을 통하여서 첫 번째 m의 값 탄젠트 알파이기 때문에 m1이 되겠네요. m1은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럼 이 사실을 여기다가 대입하여서 탄젠트 베타마저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억.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1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는 m2라 쓰겠습니다. m2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하겠습니다.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얘가 3분의 4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은 M2는 13분의 9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구모 대비 1회, 2회 네, 오답풀이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작년도 9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일단 천천히 필기 덜 하신 거 천천히 필기 하시고 다 한 친구는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쉽고요. 시간이 조금 빠르네요. 어떡해요? 네? 킬러 몇 개 더 하면 되죠. 킬 하실래요? 키는 죽이잖아요. 네. 죽이라. 킬러를 킬 하시는 거죠. 킬러 문제. 킬 당할래? 킬 할래? 고르자면 당하면 죄책감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없어. 난 너희들 그렇게 약하게 키울 생각 없단다. 14번. 너네 매운 거 잘 먹니 근데? 사람마다 너?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너희 잘 먹는다 기준이 뭐죠? 둘 다? 응. 안 그래도 저번에 내가 20살 때 얘기했었었나? 방송 데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와 멋있다. 얘기 안 했었나? 그래? 그 20살 이제 대학생이 되고 1학년 되게 파릇파릇 나도 약간 파릇파릇할 때가 있었던 얘들아 느끼지 않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 20살. 그래서 막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약간 좀 별로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날.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매운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찜닭집, 대학가 쪽에 원래 찜닭집이 좀 많이 있거든. 가성비 넘치는 약간 그런 백반류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특이한 게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었어. 매운맛 단계가. 그래서 원래는 매운 거 좀 좋아하는 애들끼리 가면은 6, 7단계 정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는 5단계 매운 거 좀 못 먹는 사람이 좀 있으면 3, 4단계를 시키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다들 뭔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9단계 고 해가지고 9단계를 시켰지. 하고 나니까 갑자기 카메라 한 대가 쓱 들어오는 거야.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VJ 특공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VJ 특공대 촬영 지금 하러 나왔는데 그 전날이랑 그날 이틀째 촬영 중인데 9단계를 시킨 손님이 우리가 처음이야. 근데 9단계를 안 먹을 건데 9단계를 시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정 만약에 그림이 안 나오면은 9단계를 아마 스태프들이 시켜가지고 먹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시켰지.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갑자기 좀 해도 되겠니? 그래가지고 대신 나가가지고 했지. 그래가지고 잘 찾아보면 그 탑골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은 재밌겠다. 아주 잘 찾아보시면은 그 무슨 봄맛 타이틀 자체가 봄철 뭐 매운맛 열전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되게 올다. 아무튼 찜닭 9단계 VJ 특공대 뭐 이런 거 치면 나올 수가 있긴 했어.
그거 약간 생각이 있었던 찰나에 2주 전에 부산 가서 마찬가지로 양곱창 먹으러 갔는데 제일 매운 맛을 시켰단 말이야. 양념구이였는데. 근데 VJ 특공대가 아니라 이번엔 또 무슨 제목은 까먹었는데 뭐 방송에서 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땐 너무 내가 일요일에 수업을 마치고 저기 KTX를 타서 막 퍼질러 자다가 모자 쓰고 푸들러 쓰고 나간 거라 가지고 너 땡스 하면서 방송 출연 고사해지냐 출연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갑자기 매운 게 갑자기 확 땡겨가지고 불닭볶음면 말고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엽떡 이런 것도 먹니 너네 근데? 보통 맛까지 먹어본 적 있는 것 같다 엽떡은. 순한 맛 위에 착한 맛 다음 보통 맛인가? 잘 모르니? 자 그럼 모르면 수업하자. 알 수도 있어요. 뭐라고? 초보 맛이 있는 거. 초보 맛이 있다고? 순한 착한 맛, 초보 맛, 초보 맛 다음에 오리지널 보통이니까. 맛. 그래도 중간에 뭔 있을 거야. 오리지널이 제일 매운 거야 이거. 네? 오리지널이 제일 매운 거야 이거. 오리지널부터는 물을 안 먹어서 그래? 언젠가 오리지널을 한번 먹어봐야지. 이야 그래요. 14번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mother께서 태교를 약간 매운 라면 이런 거 태교를 하셨는데 태교라기보다는 아무튼 매운 것도 한 번씩 드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나도 매운 거를 잘 먹나 좋아하나 싶은 생각. 14번 일한다. 뭔데 얘는? 자 자연수에 대하여서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의 2점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너네 옆반에서 수업 들을 때 목소리 들리냐? 그렇지? 네. 일요일 수업인가 이제? 그럼 미적분 수업할 때 너네 미적분 나도 미적분 고2 미적분 수업을 어떤 소리가 들리니? 뭐지? 소리. 그냥 약간 또 짖는 소리 약간 들리네. 짖는 소리라니 물론 내가 말이긴 한데 너무 안 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짖는 소리 좀 비슷해지네. 그렇긴 해. 얘네들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지. 드르륵밖에 안 들리잖아 여기서는. 하오로 보고 원래 드르륵이 잘 안 돼요. 변명, 구차. 비싼. 맞아. 근데 케이스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14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바꿔야지. 자연수 n에 대하여서 곡선 y는 2x제곱 위의 2점 a,n, bn이 다음 조건 만족시킵니다. 직선 a,n, bn의 기울기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a,n, bn, 선분 a,n, bn의 길이가 n 루트 1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노? 아직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 없는데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2점 a,n, bn을 지나는 원이 곡선 y는 로그 2x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에서 큰 값을 xn이라고 하자. x1, x2, x3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놓고 약간 문제 봤었을 때 기울기가 3인 직선인데다가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라는 거를 세트로 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 뭔가 조금 매캐한 냄새가 안 나나? 매캐한 냄새가 나면 좀 큰일이긴 한데 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인데 이 직선 위에 2점 AB가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이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 곱하기 n이다 라는 얘기는 요 길이를 우리가 다 n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야. n이랑 3n이란 얘기입니다. 1대 3대 루트 10의 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요거를 관건으로 해서 일단 요런 직선 하나 그어주시고 AN, BN이 있다 가정하자. 그렇다면 요 길이 N, 요 길이는 3N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일단은 그림에다가 표시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점 A, B를 지나는데 중심은 직선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Y는 X도 필요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Y는 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N과 BN과의 거리가 똑같은 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중심을 요쯤으로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대략 얼추 똑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맞지? 따라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잡았을 때이기 때문에 원이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고 스케치하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반대쪽도 그려야지 로그 함수와의 교점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요렇게 원이 그려진다고 하였을 때 y는 로그 2의 x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로그 함수가 그려질 거고 교점 중에서 x좌표가 큰 교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겠노 사실. 직선 y는 x까지 나온 마당에 여기에서 얘네들 서로 역함수 관계를 이용을 하여라라는 거 눈치 못 채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즉, 이 점의 x좌표가 xn일 텐데 결국 누구? 점 B의 y좌표 자체가 x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성에 의하여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AN의 x좌표의 경우에는 내가 A라고 잡도록 할게요. 2의 A제. 이것도 사실 이제 n의 값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A, 2의 A제곱이라고 잡아버리시면은 BN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N A보다는 x좌표가 n만큼 크고 y좌표는 3n만큼 큽니다. 2의 a제곱 플러스 3n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도 어디 위에?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a제곱 플러스 3n은 2의 a 플러스 n제곱과 똑같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하였기 때문에 n 자리에다가 1, 2, 3을 하나씩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n에다가 1 대입시켜 버리면은 2의 a제곱 플러스 3은 2의 a 플러스 1제곱이에요. 따라서 2의 a제곱을 t로 바꾸어 버리면 2t 그리고 t 넘기면 t는 3이다라는 것, 즉 2의 a제곱은 3이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a는 로그 2의 3이 될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bn의 y좌표입니다. bn의 y좌표 요 녀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x1의 2의 a제곱은 3이 될 거고 n에다가 1 대입하였기 때문에 3 더하기 3이어서 6이 된다. 이렇게 x1을 찾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식으로 n이 2일 때, n이 3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시면은 x2, x3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 재밌어? 정신 차리세요. 딱 3문제 정도 킬러 문제, 두세 문제? 두 문제를 목표로 하여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문제 할까요? 2문제 할까요? 자, 일단 이제 9월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또 약간의 각자의 뭐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탐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뭐 국어, 영어 중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을 아마 세우게 되실 텐데 뭐 수학의 경우에는 그래 뭐 만약에 이거 이번에 수학 말고 뭐 다른 과목으로 최선을 조금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근데 사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부터 원래 일단은 수학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다른 이제 언어 과목이나 탐구 과목에 비해서 조금 그 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조금 평가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해 수능의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조금 특징을 파악하기 쉬운 과목이 일단 수학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일단은 쭉 분석을 통하여 가지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문항들을 9월부터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원래 밖에서 구하면 비싼 돈 주고 사설로 일단 사설 비싼 돈 주고 구해야 되는 사설 모의고사를 9월부터 이제 쭉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엉이 모의고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히든 이나 이혜원 이나 그 다음에 왜 모의고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뭐라고? 히든 카이스 이혜원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뭐 이미지 것도 있긴 있고 이미지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하여가지고 일단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유형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일단 쭉 아마 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10월 말까지 일단은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모의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원수투 수업의 경우에는 원래와 비슷하게 일단 3회분 정도 계속해서 나가긴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원수투는 1시간 이내에 한 회를 일단은 다 풀어주시는 것이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시간을 딱 재어서 1시간 풀어. 그 다음 날에는 틀린 거 고쳐. 그 다음 날에 1시간 풀어. 그 다음 날에 틀린 거 고쳐. 그 다음 날에 1시간 풀어. 그 다음 날에 틀린 거 고쳐. 그 다음 날에 학원 오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딱 7일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3회분씩 마찬가지로 그 루틴과 패턴을 잃지 않게끔 수학적 감을 잃지 않게끔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약 8주면은 그럼 24회분 정도라 푸실 수가 있겠네. 24회분 정도 쭉 질리도록 사설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실전 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 중에서 네, 한 문제를 굳이 꼽자면은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긴 하던데
28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28번. 좀 지저분하긴 하더라 근데. 조금 신선한 아이디어가 살짝 사용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순자라 28번. 자, 맞췄어요? 없나요? 저희 프로님. 자, 28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도함수가 먼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잘 적분하여서 fx를 구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나 미적분 문제, 미적분 수업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함수는 이 모양 그대로 두어서는 적분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2의 1-x제곱 이런 꼴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찢고 볶아야 할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시고요. 문제 세 번째 줄, 양수 t에 대하여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gt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적분을 하기에 앞서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x의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하여서는 요 녀석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x의 1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텐데 x가 0보다 클 때 양수 더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요 부분은 양수인 상태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음수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다. 즉 x가 0보다 클 때 주어진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구나라는 것을 위로 블록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순간 렉 걸렸네요. 네. 따라서 미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t, ft가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잡히게 되더라. t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 요렇게 그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접선과 곡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넓이를 gt라 하자라 하였으므로 첫째, gt는 0부터 t까지 접선 빼기 곡선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접선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f'(t) 곱하기 x-t 플러스 ft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우변 만드실 수가 있고요. 빼기 곡선의 경우에는 그대로 y는 fx가 될 겁니다. dx GT의 정체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구나 까지 됐나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정적분의 경우에는 누구? 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는 상수처럼 취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따로 떼어내어 가지고 즉 여기에서 인테그럴을 한번 갈라 가지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그러면 이렇게 일단 쓰실 수가 있겠네. f'(t) 곱하기 x에다가 빼기 t f'(t) 에다가 플러스 ft dt가 될 거고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가 될 거다. 그리하여서 먼저 첫 번째 정적분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으시죠? 2분의 1
그럼 틀렸을까? F'T에 X제곱 부정분하면 이렇게 일단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T F'T X 더하기 FT X 0부터 T까지 여기다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는 이렇게 일단은 잠시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 할까 이제? 요거는 이제 t 그리고 0 대입하여서 간단히 일단 나타내 주실 수가 있겠네요. t 대입하면은 봐봐 2분의 t제곱 f't 빼기 t제곱 f't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f't 곱하기 t제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tft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0 대입하시면 빵빵빵 다 날아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맞나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fx를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는데 fx는 고사하고 지금 fx의 정적분은 고사하고 fx부터 찾아내는 게 지금 약간 고난입니다. 맞지? 그런데 여기서 애초에 내가 fx가 위볼이냐 아볼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 요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해봤잖아. 맞지? 미분을 했더니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은 요러한 형태가 생기는구나. 그럼 얘는 적분해야 이렇게 x2에 1-x제곱 이러한 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분하였을 때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 이 문제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앞에 x가 하나, x에 대한 1차식이 하나 더 곱해져 있으면은 치원 적분을 이용을 하여서 깔끔하게 적분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변을 주어진 이 녀석을 일단 내가 별표라고 한다면 별표에다가 곱하기 x를 먼저 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x,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의 1-x제곱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x, f'x는 dx를 빼먹었네요. 부정적분을 일단 먼저 쭉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 친구는 3분의 1 x세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에다가 플러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인테그랄 x 2의 1-x제곱 dx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요 녀석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대로 적분하면 x, fx가 나올 것이고 빼기 명진아 빼기 인테그랄 미분 적분하면은 인테그랄 fx dx가 살아남거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요 녀석이었잖아. 따라서 애초에 0부터 t까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t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좌변의 경우에는 꺾은 괄호 x, fx 꺾은 괄호 0부터 t까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가 된다고. 우변의 경우 이 녀석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되실 거고요. 얘가 관건이네요. 해보죠. 누구? 이 친구를 뭐 u 정도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dx가 du가 될 것이고 x dx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넘기면 되겠네.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du가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씩 이 과정에서는 뭐 본인의 그 타입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du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것이고 잠깐만 네 x 잠깐 x가 t면 x가 0이면 요게 바뀌겠구나 1부터 x가 t일 때 1-t 제곱까지 라고 해주셔야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2의 u du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그 결과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그대로 2의 u 제곱 될 것이고 따라서 2의 1 마이너스 t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 됐네요. 사실 좌변에서 이것까지 해결이 됐네요. 여기까지. 맞죠? TFT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FT 빼기 0부터 T까지 fx dx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t는 어디? 이거 그대로 f't로 대입시켜 버리시면 나타내실 수가 있겠다. 그럼 GT가 다 나오겠네요. 맞지? 그리하여서 GT 쭉 먼저 정리해볼게. GT는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에다가 f'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t 제곱 될 거고요. 더하기 녹색으로 네모박스 친 부분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1 마이너스 t 제곱 빼기 1 되겠습니다. 1이 아니라 2의 1 제곱이니까 2네요 그냥 빼기 2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그리하여서 G1, G'1을 마저 직접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구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 1창이 하나 곱해져 있으면 접근을 하는 게 수월해진다, 가능해진다 라는 거였어. 됐나요? 안 됐나요? 아이 재밌어라.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